자, 지난 대선 직전에 선데이 저널이라는 미국에서 나오는 때로는 타블릿 언론처럼 좀 황색 언론 색깔도 보이고 때로는 한국의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선 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녹취록에 알면서도 언급을 안 했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으니까 선데이 저널의 이 녹취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윤 정권이 입장을 밝히고 또 틀렸다면 선데이 저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선데이 저널에서 지난 3월 초 대선 직전에 윤석열의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석열 이 육성 파일을 총 4시간이 되는데 입수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선 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문제를 삼으면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뉴핑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측에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사실 진위에 대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시간이 넘는 이 파일에는요, 윤석열이 최순실 특검 수사팀 근무하기에 전후의 이 배경,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절의 육성, 즉 중앙지검장 시절이면 문정권 들어와서 윤석열이 발탁되어 대검 총장을 가기 전에 중앙지검장을 근무할 때의 그의 입장이 다 있어요. 이 대하에서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고 이는 아주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박근혜는 직업이 재단, 즉 유경재단, 영남대 재단, K스포츠 재단인 사람이다. 즉 박근혜는 직업이 재단인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살짜리 김경준에게 내다바이 사기당할 정도로 어리숙한 사람이다라는 충격적인 발언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발탁이 되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그는 어쨌든 문하고에 이야기할 때는 검찰의 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부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검찰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적으로 한 이야기에 수사권 조정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다. 경찰은 검찰에 엉까야 승진하는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짓거리를 그만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심이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거였다면 자기가 당선인일 때 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치했는지, 이 사람의 복잡한 속은 뭐였는지, 문재인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실제 또 그걸 반대하는 듯한 이 말, 그리고 또 검수완박 법안을 부패 완판이라고 비판하고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 거. 그런데 자기가 당선되어서 인수위 시절에 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데 권성동을 시켜서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해 준 건 또 뭐냐. 윤의 속은 정말로 복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공석과 사석에서 전혀 틀린 말을 했는데 선데이 저널은 이 충격적 대화의 주요 부분만을 편집해 웹사이트에 올렸고 해당 파일에는 제보자의 음성을 변조한 채로 올렸는데 법조계에서 윤석열과 오래 알고 지내온 제보자는 대통령 후보로서 하는 그의 발언들이 그가 여지껏 해온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뻔뻔함이 드러나고 있다. 마치 자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정치에 발을 담근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즉 문정권의 검찰 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와 검찰 조직의 안위만을 생각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데 또 그거는 또 당선되고 왜 바뀌었어요? 재벌 기득권들 때문에 바뀌었어요. 참 복잡한 사람이랍니다. 어쨌든 윤이 공식 발언 등 외부에 알려진 게 아닌 지인과 사석에서 나눈 대화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는 중앙지검장이 되기 전 시절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늘어놓는데 마치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말을 하는 걸로 보면 그가 얼마나 검찰이라는 조직을 대단하게 평가하는지가 느껴진다. 한마디로 검사라는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수 두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소회가 나오는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할 일을 공직자로서 했을 뿐이다.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막아왔는데 이 파일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명박의 경우 어리숙하다 무능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쓰며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자, 윤은 최순실 특검 전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수남 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에서 뇌물로 엮어 수사를 제대로 하면 특검까지 갈 것도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이미 특검 수사 전 박 대통령의 혐의를 뇌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수사를 해 나가면은 이제 윤석열의 발언이라고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기자들이 추측만 했지. 수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검까지 갈 거 뭐 있나? 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엮어야 되는 건데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김수남 총장이 TK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버리는 카드인데 박근혜 조짐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검찰 수사가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이러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박근혜와 보수 세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일단 뇌물로 넣어놓으면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만둔다는 건가 봐요. 부패 범죄로 이렇게 되면은 조사도 안 받고 이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거든. 진술 다 받아가지고 엮어서 넣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거를 뇌물로 엮지는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특검의 몫으로 넘기면서 이제 검찰은 이제 이걸 할 만큼 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상황이 됐으면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결국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거니까 특검 논하지 마라. 하는 거 봐라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업이 재단이라고 하며 최순실 사건 터지자마자 이거 여기서 안 끝나겠는데 나는 그게 벌써 재단 법인을 딱 보니까 그림이 쭉 그려지더라고. 뇌물을 재단 법인으로 받아먹었구나. 원래 박근혜가 재단하는 사람이잖아.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야. 그러면서 윤은 2016년에 최순실 사태 도화선이 됐던 우병우와 조선일보 싸움에서도 윤은 당시 우병우에게 수차례 빨리 내려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당시 우병우가 그만뒀다면 박근혜가 자리를 지켰을 거라고도 주장했는데 윤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송영이 가지고 이제 흔들어대는데 내가 완전히 여건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구나 딱 싶더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조선일보가 싸우면은 저거 그냥 붕괴된다는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다 조정해야 되거든. 참 사람들은 우병우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김기춘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는 거는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고 유신 때 수사국장인 사람이 고문도 많이 하고 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서바이벌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나는 대한민국이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우병우는 어떻게 하다 저 판에 끼어가지고 처음에 내려오라고 했을 때 내려왔으면 박근혜가 멀쩡했지. 저게 고영태하고 이성한 국정농단 사건 제보자 이성한이 최초로 제보자들 아니야. 걔들이 조선일보랑 청와대랑 싸우는 걸 보고 조선에다 갖다 준 거야.
저 싸움이 신속하게 종결됐으면 못 졌어. 왜냐하면 저거를 최순실 인연이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이거 한번 조져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 이놈들이 최순실이 워낙 세니까 조금 더 있다가 정권 말기에 꺼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이 궁지에 딱 몰리는 것 같으니까 추가 보도가 꽉꽉 안 나오잖아요. 자,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은 당시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불허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거라 했지만은 황교안의 실수였다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윤의 말 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다. 이는 아주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을 했고, 경찰이 못 엮은 뇌물죄를 내가 엮어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내보냈다. 요컨대 윤은 최순실 특검 전에 김수남을 비판하며 검찰에서 뇌물로 엮어 수사를 제대로 하면 특검까지 갈 것도 없다. 그래서 특검도 하기 전에 박근혜 혐의를 뇌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더라. 자, 그러면서 선데이 저널은 특검에서 이명박에 대한 면죄부의 기초 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2007년 대선 직후에 있었던 특검에서 이명박을 면죄해 주려고 기초 설계를 했고, 이를 통해 MB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관계자들이 정작 자신에게 검사로서 승승장구하게 한 대통령을 향해 저런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이 되냐고 평가절하했다고 윤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윤이 특검에서 이명박의 면죄부를 설계했다. 요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윤의 말을 한 걸 보면 이 펀드에 그 돈 관리하는 은행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다. 그 은행의 인출자를 갖다가 김경준과 에리카 김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다 빼먹었다.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스에는 돈 줄 게 없었다. 이명박이도 여기다 돈을 한 200억 갖다가 날렸지. 지금 와서는 그냥 얘네들이 다 해먹은 거야. 그 미국에서 소송한 것도 있어. 지금에 와서는 얘들이 인출은 에리카 김이 해도 그는 에리카 김이 이 돈을 다 이명박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명박에도 사기의 공범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고, 이 돈을 빼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하고는 사전에 조율될 것도 없고, 하여튼 다스도 피해자라고 이명박의 돈이 아니라 다스 돈이며 이상은이가 돈을 대는. 근데 저게 이제 저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명박이가 29살짜리 애한테 저렇게 내바다이를 당해가지고 저렇게 피해를 입을 정도로, 그러면 사람이 가볍다. 누가 말하고 호기심이 있는 거 있으면 그냥 거기 푹 빠져가지고, 박영선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차 안에서 아니 우리 박 기자도 좀 투자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명박이도 외환위기 이후에 붐이 일어날 때 그냥 정신없이 가져다 박아 넣은 건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면 과연 능력이 되느냐, 이걸로 가야 돼서. 근데 이명박이 범죄자라 해가지고 마냥 낙마시키려고 버리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다 해버리니까 모든 이슈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명박이가 다른 검증을 받지도 않고, 그거는 죄가 없잖아. 틀고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명박의 범죄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이명박의 수준을 공격했어야 된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 걸 보면 나는 수사권 조정 이런 거는 솔직히 발 닿은 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검찰이 워낙 헛질을 해가지고,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런 게 아니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 자체가 다 문제라고. 이제 원래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직접 손을 봐야 하는 거지. 경찰하고 싸움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경찰은 경찰대로 문제고 검찰은 검찰대로 문제지. 검경을 싸움 붙여가지고 서로 견제하겠다라는 발상이 오래전부터 돼 왔거든. 나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경찰은 검찰하고 안 붙여요. 우리나라 경찰이라고 하는 게 해방 이후에 일제 때보다 더 강해졌어요. 전두환 때 집회 시 이런 거 진압하고 이러기 위해 정권 유지 차원에서 경찰을 키워줬지만, 그 경찰이 또 불안하니까 검찰로 내고 수사를 확실하게 통제하는 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늘 경찰을 이용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을
검찰을 이용해서 경찰을 견제하는 일을 역대 정권이 해온 거야.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문제로 검경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을 해온 거야.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 어디 경찰이 검사 보고 의견 내더라 그러냐.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움 붙이는 거는 너무 오래된 수법이야. 자, 여기에 이제 쭉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검경 부분을 싸움 붙여서 정권이 통제하려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시각은 좀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또 윤석열이가 문재인 밑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겉으로는 검찰도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 협조해 줘야 된다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검찰총장 그만둘 때는 검수완박이 부패 완판이라고 했다가 또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는 기득권한테 구워 삼겼는지 이 문제를 권성동이하고 이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 이명박을 평가하고 박근혜를 평가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조작된 테이프를 대선을 앞두고 선데이 서울에 줘가지고 이렇게 폭로하게 한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 윤석열이 MB 사문을 이야기하면서 MB를 우습게 봤고 얼마 전엔 또 박근혜한테 뭐 자기가 직무다 보니 그리 됐다고 사과를 했는데 실제로는 박근혜를 어떻게 엮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전혀 달라요. 자, 윤석열 녹취록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거 고소해야 안 됩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데가